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린 업체, 이런 업체는 스스로 그 이득금을 어려운 이웃과 나눠야 된다. 만약에 스스로 나누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그 돈을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면서 제가 제 개인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변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어저께 9시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부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호황을 누린 업체, 이제 어제 나온 업체는 여러 가지 업체 중에 대표적인 게 배달업체, 게임업체, 그리고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스크 업체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정책을 만들겠답니다. 네, 어제 발표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득을 본 만큼 과세를 해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겠다라고 제 스스로 사실 좀 놀라긴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제 유튜브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죠.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이다 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참 제 스스로도 좀 제가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정부가 또 올바른 길로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제 얘기가 통한다고 저는 느끼니까 그럼 오늘 또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호황을 누린 업체에 과세를 해서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잘 선별을 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득을 많이 본 반사이익을 누린 업체를 잘 찾아내서 또 코로나 이전의 매출과 코로나 이후의 매출을 잘 파악을 해서 어떤 그 금액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될 겁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득금에 예를 들자면 2019년도의 매출과 2020년도의 매출을 비교해서 그 이득금에 대한 그 액수가 만약에 크다 그러면 저는 최고로 그 이득금 추가 이득금에 대해서 거의 한 50% 정도는 과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차이는 좀 있지만 몇억 이 정도 차이는 한 20% 30% 이렇게 차등을 줘서 그 업체별로 업종이 아닙니다. 업체별로 차등을 줘서 과세를 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3차 지원금이 아마 어제부터 지급이 됐을 거예요. 어제는 이제 뒷자리가 홀수인 사업자, 끝자리가. 그리고 이제 오늘은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 나갑니다. 어제 제가 성남에 제가 방문을 한 데가 있어요. 카페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상당히 울상이더라고요. 그 여사장님이셨는데, 그가 임대료를 좀 몇 달 아마 밀렸나 봐요. 그러고, 그 건물주가 임대료 깎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독촉을 하고, 왜 임대료 밀리냐? 빨리 내놔라. 그리고 어저께 직접 방문을 해서, 자, 오늘 재난지원금 나온다는데 빨리 신청해서 빨리 받아서 임대료 내라. 그동안 밀린 거. 그래갖고 거기 카페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받았답니다. 200만 원 고스란히 그 건물주가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빨리 신청해서 신청하면 몇 시간 이내에 나온다고 하더라. 빨리 받아서 내놔라. 그게 줬답니다. 바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걸로 다 임대료가 끝난 것도 아니래요. 일부래요, 일부. 하면서 막 죽을 지경입니다.
뭐 가게를 내놓고 싶은데 내놓은들 뭐 나가지도 않고 아니 미칠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건물주는 제가 못 봤지만 참 너무한 거 아닌가. 건물도 큽니다. 예, 거의 빌딩 수준의 2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니 그 정도 수익으로 자기는 그 좀 모르겠습니다. 뭐 속사정은 모르겠죠. 그걸 뭐 대출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빌딩 2개나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 카페에 가서 임대료 왜 안 내냐? 빨리 내라. 응? 깎아주지는 못하고 면제시켜주지는 못할 망정 오늘 재난지원금 빨리 신청해서 받아서 갖고 와라. 일부 임대료라도 갚아라. 이거는 참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황을 누린 그 업체들 선별을 할 때 저는 임대사업자도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임대사업자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번 달 임대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뭐 50%는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임대업자도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원해줘야 됩니다. 정부에서. 그렇지 않은 그런 임대업자들은 정확하게 수익금을 따져보고 그 사람들 가게 문도 못 열고 장사도 안 되는데 그냥 고열을 빨아먹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 임대업자도 포함을 시켜서 과세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저는 4차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4차 지원금만큼은 그동안 어떤 그 집합금지 업종 그리고 집합 제한 업종 이 두 업종만 선별을 해서 그 두 업종 중에서도 뭐 지방에는 그런 풀어줬었죠. 수도권만 하다가 일부 지자체에서 뭐 어느 도시는 같이 수도권과 같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합금지를 당한 그런 업체 그리고 제한 조치를 당한 그런 업체만 선별을 해서 그 중에서도 매출을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집합 제한을 당한 업종 중에서 식당도 있잖아요. 근데 식당도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보니까 9시 이후에 집합금지를 내립니다. 근데 식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요즘 아침 식사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대부분 이제 식당 같은 경우 점심과 저녁 장사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곳도 많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도 많아요. 네. 오히려 어느 지역, 어느 식당인 경우에는 매출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일부지만. 자, 그래서 이제는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업종을 일단 골라내고요. 집합금지 명령을 낸 업종 많잖아요. 뭐 실내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노래방 뭐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출을 꼼꼼히 따져보자는 거죠. 코로나 이전 매출과 코로나 이후 매출 거기서 매출의 변동이 없거나 아니면 더 상승한 데는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무조건 제외를 시켜야죠. 그리고 제한 조치한 곳, 뭐 카페나 테이크아웃만 된다. 9시 이후에는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제한 조치를 한 곳도 마찬가지로 매출을 꼼꼼히 따져가지고 추려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지원해줬잖아요. 거의 뭐 한 8조 정도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한테 막 이렇게 10만원씩 뭐 주는 건가요? 아니면 20만원씩 주는 건가요? 뭐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10조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자, 근데 4차 재난지원만큼은
실질적으로 피해본 업종 중에 업체를 찾아내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 아니고 많이 줄여질 거 아닙니까? 네, 제 생각에는 어제 오늘 지원해주는 그런 업체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 것만 선별해서 찾아내면은 저는 제 생각에는 한 20% 수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뭐 계산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금액을 또 차별 지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전에 10억을 벌었던 연 매출이 10억이었던 그런 업체가 코로나 이후로 뭐 예를 들어서 1억이 됐다. 그러면은 90%가 감소한 거잖아요. 네. 마이너스 된 데도 글쎄요. 마이너스 된 데는 없겠네요. 뭐 얼마라도 팔았으니까. 어쨌든 그거를 잘 선별을 해서 그런 곳에 차등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막연하게 차등 지급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저 집은 9억 손해봤으니까 9억 주고 이 집은 1000만원 손해봤으니까 1000만원 주고 이것도 좀 막연한 거죠. 이것도 저 생각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선별을 해서 피해본 금액을 또 한 번 집계를 해서 피해 금액이 많은 순으로 해서 저는 그 업체, 그 소상공인이 1년 동안 내야 될 임대료 있잖아요. 기준. 저는 그 임대료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대료. 그러면은 피해를 많이 본 그 상위 클래스 제 생각에는 뭐 한 25% 수준으로 단계를 4단계를 나누는 거죠. 4단계. 네. 가장 피해본 1단계, 2단계, 3단계, 미비하게 피해본 4단계. 자, 그래서 그 업체가 1년 동안 내야 될 임대료가 있잖아요. 그 임대료 기준으로 1단계 업체는 그 임대료를 90%까지 지원해준다. 2단계는 한 60%까지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3단계는 뭐 한 40%까지, 4단계는 20%까지 지원해준다. 그러면 이제 금액은 다 틀립니다. 퍼센트는 같을지 몰라도 어떤 식당은 1년 동안 임대료가 뭐 1억인 경우도 있죠. 엊그제 보니까 한 달에 임대료가 1000만원씩 내신다는 분도 방송에 나왔는데 뭐 그런 분들은 매출이 거의 바닥이다. 상위 클래스다. 손해본. 그럼 뭐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1년치가. 그런 데는 저는 9천만원 지원 가감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입니다. 어느 업체는 1년 임대료가 보니까 뭐 저렴해서 100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거기가 피해를 많이 1단계 피해 업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년 동안 내야 될 임대료가 1000만원이라면은 거기 같은 경우는 900만원 지원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지원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어제 보니까 어느 당에서는 4차 지원금은 전 국민한테 지원해줘야 된다. 뭐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경기도에서는 지금 1인당 10만원씩인가요? 뭐 이렇게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통과가 됐고 도지사께서 결정만 하시면 도지사도 상당히 의회에 고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거 뭐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는 아닙니다. 전 국민한테 돈을 나눠준다는 거 명분은 경기 부양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경기 부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단계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그럼 그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한테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당에서 이제 집권 여당이죠. 집권 여당에서 이제 좀 나왔더라고요. 전 국민한테 지원을 해주겠다. 경기 부양책으로. 저는 그건 반대긴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거는 선거 전략용 선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뭐 서울시장도 있고 부산시장도 있고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때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뭐 주는 돈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뭐 비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 국민이 60년대 70년대처럼 고무신 하나 준다고 표 찍어줍니까? 그런 시대 아닙니다. 다만 정책이 잘못됐으니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제시를 해야지, 뭐만 하면은 그냥 선거 전략용이다. 그럼 뭐 어느 국회의원분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라디오에 나와서. 아니 뭐만 하려고 그러면은 뭐 선거용이다, 뭐 선심성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선거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뭐 좋은 일 좀 하려고 그러면은 선거 전략용이다, 선심용이다, 표 하나 더 얻으려고 한다?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건 아니죠. 비판을 하되 그런 식의 비판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 그 김종인 대표인가요? 뭐 일단은 첫 마디가 선거 전략용이다, 선심용이다, 표를 얻기 위한 이런 정책이다. 여기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 얘기할 때. 그런데 그 이후에 자 4차 재난지원금은 실질적으로 피해본 사람들을 선별해서 더 많은 지원이 나가야 된다. 지원받는 사람의 수는 적지만 금액은 커져야 된다. 그건 참 마음에 들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나 정부 여당이 어떤 정책을 만들려고 할 때 야당에서 진짜 더 좋은 정책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냥 물고 뜯고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럼 뭐 그 국회의원 말대로 선거철에는 선거가 있는 해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냐?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것도 좀 일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호황을 누린 그런 업체들을 찾아내서 그 업체들이 실질적인 코로나19 전과 후에 어떤 상승한 매출을 금액을 따져보고 그 금액에 따라서 과세도 차등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본 그 업체들 선별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그 업체, 각 개인의 업체를 찾아내서 그 업체들의 어떤 최소한의 임대료만큼은 우리가 대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코로나19가 종식됐다고 했을 때요. 예를 들어서 뭐 5월, 6월, 7월에 코로나 종식이 됐다. 종식 선언을 했다. 하면은 그때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고 정상적으로 다 돌아갔을 때,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때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죠. 전 국민한테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지원을 해줘서 경기를 살리는 겁니다. 소상공인들. 그거는 그때 필요한 겁니다. 전 국민한테 지원해주는 경기 부양책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됐을 때, 그때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뭐 와중에 또 몇 가지 한번 이왕 이렇게 인사를 드렸으니까 말씀드려볼게요. BTC인가요? BTC? 열방센터? 뭐 제2의 신천지 사건이 발생됐다고 하는데요. 전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여기가 기도원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의 기도원인데 난리가 아니죠. 예. 막 또 이 사람들 왜 숨습니까? 검사도 거부하고. 도대체 이유가 뭐지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모이지 말라는데 왜 모였습니까? 응? 모이지 말라는데 모였고 코로나19 감염이 전파가 됐고요. 수백 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막 몇백 명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 검사해라 했더니 검사 거부하고 그것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참 답답한 일인데 내가 왜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에 협조해야 되냐. 아니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그 사람? 그럼 가야죠. 다른 나라로 가야죠. 내가 왜 협조해야 됩니까? 아 이거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지금 부산권 얘기까지 나오는데 부산권 뭐 그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형사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그리고 일부 부산 쪽이었던 거, 뭐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지만 일부 교회에서 자 대면 예배를 강행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는 막 1000명 이상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뭐 한 500명 이상 막 옵니다. 예. 우리는 뭐 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르지 않겠다. 그러면서 막 대면 예배를 합니다. 막 1000명 이상씩 몰려 들어가지고. 근데 그 중에 그 관계자 되는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어제 방송에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핑계를 이렇게 댑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어르신들인데 그분들이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떤 유튜브를 볼 수도 없고 뭐 이런 실정이다. 어르신들이라 잘 모른다. 그래서 모일 수밖에 없다. 과연 하느님이 원하는 게 그걸까요? 네? 우리가 지금 종교계를 탄압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지금 이 위기를 극복을 하자고 하는 건데 예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그래서 와야 된다. 저는 속내가 궁금합니다. 속내가. 혹시 금전적인 문제 아닐까요? 하느님을 핑계대서 어느 사파에 나왔더라고. 사파에 어떤 그 성경책 딱 낀 목사님 목덜미를 딱 잡으시고 예수님이에요. 사파 보니까 내 이름을 팔아 장사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만화로 그린 게 있었어요. 오죽하면은 그런 만화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돈이 문제입니까? 자, 물론 교회는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신자들의 헌금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 헌금이라는 거는 옛날 2000년 전으로 한번 가보세요. 뭐 11조 아시죠? 11조. 예, 11조는 10명 중에 한 명은 어떤 기도하는 제사장, 하느님께 기도만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저기 성직자죠. 그 나머지 9명은 이제 생업에 종사합니다. 뭐 농사도 짓고 뭐도 하고 막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수확한 걸 모아가지고 9명이 10%씩 떼어줍니다. 네. 그 기도만 한 그 성직자한테. 네. 그러면 10%씩 떼어주면 전부 다 내가 90 갖고 있고요. 9명한테 10%씩 떼었으니까 그분도 성직자, 기도하신 그분도 90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다 90입니다. 요게 11조예요. 11조. 근데 지금 시대는 11조. 말이 안 되죠. 네.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신도들이. 내가 버는 거에 10분의 1씩을 다 떼어준다고 하면은 교회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게 됩니까? 네. 이 11조의 의미는 없어요. 가톨릭에서도 11조의 개념은 없어진 지 오래됐죠. 지금 이제 교무금이라고 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버는 거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여러 뭐 쓸 때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일부를 먼저 교회에 내는데 이제 교회에 낸 의미는 교회에 내는 건 아니죠. 사실은 하느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네, 일부를 11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0분의 1을 내신 분도 있고 50분의 1 진짜로 어떤 그 심신이 아주 깊으신 분은
뭐 11조 낼 수도 있죠. 예, 하지만 그 옛날 2000년 전의 11조와 지금의 11조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 예. 그리고 어떤 대면 예배를 못한다고 해서 자, 뭐 돈이 안 들어온다?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금전적인 게 들어오지 않는다? 그건 신도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교회는 우리가 내는 헌금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럼 비대면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 아무도 안 나간다. 교회를. 그러면 헌금 못 합니까? 헌금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게 교회에 바치는 게 아니고 하느님한테 바치고 봉헌하는 건데 그 돈을 좀 더 어떤 신앙을 위해서, 우리 종교를 위해서 그 돈을, 하느님께 바쳐진 돈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봉헌할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꼭 예배에 의해서 예배를 하면서 헌금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온라인 시대. 예.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 다 알아요. 굳이 그 성전에 가서 그 헌금 바구니에 돈을 넣어야지 하느님이 보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송금을 해도 다 알아요. 하느님께서는. 네. 뭐 교무금이 됐든 아니 뭐 11조가 됐든 감사헌금이 됐든 일반 헌금이 됐든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살면서 하느님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갖다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걸 왜 꼭 대면 예배를 해야지만 된다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한다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그래서 또 괜히 흥분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신 투여가 되면은 아마 다음 달 뭐 늦어도 3월부터는 백신 접종이 되죠. 어떤 집단 종사자, 의료 종사자 이런 분들부터 아마 선별해서 3,600만 명인가요? 3,600만 명을 우선 선별해서 1차 접종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잡히게 돼 있습니다. 예. 우리 사람이 이겨낼 수 없는 건 없어요. 예. 다 하느님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 겁니다. 인류 멸망하지 않아요. 네.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더 우리가 지킬 거 지켜주고, 네. 정부의 지침에 잘 따라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뭐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좀 답답한 마음을 제가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좀 더 힘내시고요. 소상공인 분들 힘내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제 4차 재난지원금은 실제로 피해보신 분들의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되려면 방역 시책에 잘 따라줘야 된다는 거. 특히 우리 종교계가 앞장서서 따라줘야 된다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약간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불쾌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저 개인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제 개인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것뿐이니까 가볍게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네, 오늘도 아주 활기차게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